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7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로 코스피 좋았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미국과 독일에서 GDP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글로벌 증시가 좀 충격파를 받았는데요. 이 여파인지 코스피도 오늘 상대적으로 다소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학개론 오늘은 금요일의 남자 트렌드를 이끄는 남자죠. 이분 모셔보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광모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이번 주 네. 마지막이자 7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네. 이제 8월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한 번쯤 7월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6월을 또 돌아보는 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7월 일단 정리해 봐야죠. 네. 자, 7월 일단 이 주식학개론에서 다뤄봤던 주제들을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봐야 되는 뷰들을 이번 7월 달에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더라도 지금 이제 지나간 과거의 강의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회자될 수 있는 내용들이 담은 강의를 했습니다. 네. 한번 주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네. 네. 저희가 7월 달에 사실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뉴스들을 제가 해석하는 입장으로 해드렸는데 네. 근데 다시 봐도 이 뉴스들은 상당히 중요했어요. 아, 그러네요. 사실 전체적으로 하나의 섹터로 이야기 드린다면은 지수를 버티는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들부터 해서 네. 지수가 안 빠진다. 그러면 이 시장에서 어떻게 할 거냐? 매매 열심히 하자. 네. 그러면 시장에서 성장주가 중요하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모두 다 성장주 키워드가 있어요. 굵직굵직합니다. 네, 미래차에 대한 얘기도 했고 또 저를 닮은 DDR5. 네, 어떻게 닮은 거죠? 스마트하죠. 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 꼭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반기에는 삼성부터 해서 애플 모든 이제 주요 IT 기업들이 스마트폰을 내놓습니다. 네.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도 해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7월 달 한 달 동안의 수익도 만들어줬지만 네. 7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 2020년도 하반기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되는 지금 막 IT 종목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순환매가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가야 어떤 종목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 그리고 그들 종목들을 좋은 기업인데 적당히 먹고 나오면 안 되겠죠. 많이 먹어야죠. 예, 확실하게 수익 날 수 있는 정확한 이야기들 제가 오늘 또 간략하게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기차, 반도체, 뉴딜까지 해서 이것들이 7월 한 달 만에 끝나는 그런 얘기들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핵심 키워드들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자, 이 주제에 맞게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7월 추천주, 그러니까 신기 관계를 포함해서 주식학개론 시간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던 그 7월의 추천주들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죠. 네, 제가 이제 오전에 아침 이제 장이 시작할 때 신기 관계, 신기 전문가와 저와 네. 신내림을 받고 네. 요즘에 진짜 받으신 것 같던데요. 네, 요즘 이 정도 수익 나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이제 종목을 많이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이 주식학개론 시간에서는 그 종목들에 대한 이론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네.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믿음을 키울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믿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방송을 또 곧잘 많이 비춰지고 있지만 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추천을 중구난방으로 던지진 않아요. 네. 지금 딱 돼야 되는 트렌드, 전체적인 일맥상통한 내용들을 전달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7월 달 한 달 동안에 이제 소개드렸던 종목들인데, 네. 오, 많이 있군요. 광기 그리고 또 이제 주식학개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네. 아마 이제 이 내용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종목들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색깔을 보시게 되면은 정말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성장에 대한 포인트가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 종목들은요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네. 하반기에 모두 다 자신 있는 종목들입니다. 네. 이 모두가요? 네, 이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종목의 풍년이거든요. 네. 종목 고르기가 조금 더 수월한 종목 선택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분들은 이 종목 이것저것 사고 싶은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네. 다만 이제 어떤 스토리를 가고 있느냐, 스토리텔링이 중요할 것 같고 그와 같은 이제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다라면은 종목 찾기는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네. 제가 이제 반도체 그냥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 다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도체 안에서도 트렌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 반도체의 방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막연하게 계속 똑같은 걸 만들지 않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변화가 정말 중요한데 최근에 와서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은 대부분 미래 기술 지향적인.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사실 어제와 오늘도 그와 같은 기업들에 대한 소부전 기업들에 대한 지분 투자까지 했습니다. 네. 뭐 그런 기업들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보시면 뭐 대부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 그리고 지수와 함께 보셔야 되는 종목들도 있고요. 네. 네. 언뜻만 사실 돌아봐도 사실 그 주식학개론 시간에서도 많이 언급됐던 종목들 눈에 많이 띄고 있어요. 예, 맞아요. 이제 제가 언급을 많이 했던 종목들인데 이 안에서도 사실 애정이 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어느 이 카테고리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섹터들이 계속해서 이강무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 부분들을 오늘 좀 더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7월에 추천했던 종목들 일단 간단하게 표를 이용해서 살펴드렸는데요.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수익률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네.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 주식 자신 있게 합니다. 네, 이제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예, 주식 고맙게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예, 제가 잘한 건 잘했다라고 오늘은 좀 자화자찬 좀 해봐야겠어요. 미소가 절로 네. 번지시는데요. 주식 자신 있게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사실 네.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주식 투자의 목표는 원금 회복이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야 이건 네. 전혀 통하지 않네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이 정도 수익은 다 나잖아요. 전문가님이 유독 많이 보실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다 하나하나가 이유가 있는 종목들이었고요. 물론 이제 타이밍상으로 했을 때 조금 더 뒤에 소개를 하거나 좀 더 먼저 앞에 소개하거나 그 차이일 뿐인 거지. 네. 아마 지금 시장에서 많은 종목들이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요. 유난히도 지금 코로나 위기가 아직 탈출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주요 정책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네. 증시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쪽이에요. 많이 들어오는 시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의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정말 크게 잘 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 유난히도 신고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점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7월 초에 제가 가장 먼저 선보였던 종목이 SK 머티리얼즈예요. 이 기업에 대한 내용도 좋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반도체였거든요. 제가 이때 당시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을 때 상반기 동안에 반도체 데이터 센터 서버용 D램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실적 평가가 좋았다. 네. 그런데 그것이 하반기도 이어질 것이다. 왜? 6월달, 7월달에 수출입 동향에서 낸드 플래시 그리고 SSD와 같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결국엔 D램, 낸드, 결국엔 서버용 데이터의 투자를 놓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흐름을 만들어준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반기엔 더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서버 그리고 이제 PC용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살아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시장까지 열린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게 되면은 그 안에 반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시장이 성수기에 맞이한다는 얘기예요. 반도체는 두 가지 이유로 좋아지거든요. 첫 번째는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구축, 교체 시기 때 네. 가장 반도체를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스마트폰이 신제품이 나올 때 그때 반도체가 많이 소요하게 돼요. 네. 그리고 아직 본격적이진 않지만 전장 부품에 대한 예를 들어서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와 같은 IT를 접목한 이 자동차 산업이 더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차량용 전장 부품 쪽으로도 반도체가 들어가게 돼요.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예, 삼성전자가 엑시노스라는 반도체가 사실 차세대 반도체 이름을 띈 거거든요. 예. 근데 엑시노스 반도체가 5G 통신 칩에도 들어가지만 가장 또 기대하고 있는 분야가 자동차 쪽이에요. 사실 엑시노스 가장 먼저 시판된 거는 아우디 차량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 그럼 반도체 기업들을 이제 선별해야 되는데 SK 머티리얼즈가 좋았던 이유는 제가 사실은 반도체가 미세 공정화로 바뀌고 반도체가 앞으로 이제 좀 더 작고 얇게 만드는 게 기술이다라는 거를 항상 강조드렸는데 네. 일단 그 동안에서는 이제 화학 소재 기업들을 많이 소개해드렸어요.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ENF 테크놀로지, 램테크놀로지 그리고 부품 쪽에서는 SNS텍, FST 이런 네. 기업들은 지금도 잘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소재와 부품과 영역을 다 같이 새롭게 신사업에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는 회사가 이 회사예요.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소재부터 해서 부품 또 화학 같이 공급을 하게 되는데 SK 그룹 안에서의 수직 계열화할 수 있는 반도체 라인을 네. 좀 더 강화시켰죠.
그래서 SK 머티리얼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는 것. 근데 사실 SK 머티리얼즈가 잘 되는 소식이요. 앞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주목을 더 받아요. 네. 그래서 동진세미킴이라든지 뭐 그밖에 이 소재 관련된 종목들. 어제 같은 경우에는 FST, SNST 이런 기업들은 또 신고가를 또 준비하고 돌파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전반적인 스토리는 뭐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수익률 잘 나왔습니다. 네. 사실 이 표 안에서 좀 멀어 보이는 거지만 실제로 시간이 추천해 주신 게 한 달도 지나지 않았거든요. 네, 이게 트렌드를 가지게 되면요. 작은 종목들이 수익이 크게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트렌드를 가진 그 산업이 잘 되는 거예요. 네. SK 멀티리얼즈 시총 크죠. 근데 이런 종목들도 10만 원, 18만 원대, 20만 원대부터 해서 28%대 수익이 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트렌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트렌드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트렌드란 말 자체가 유행, 그렇죠? 그렇죠. 근데 주식시장의 유행 같은 경우에는요, 주식시장에서의 트렌드는 돈의 흐름이에요. 음. 돈이 똑똑하게 스마트 머니들이 이와 같은 트렌드를 파도를 타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유행을 만들고 있는데 예. 그 유행이 지금 반도체부터 시작된다. 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네. 제가 이제 ICD라든가 그리고 그리고 삼성 SDS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유니셈 이와 같은 종목도 이야기 드렸는데 또 역시 이제 반도체 유니셈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ICD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ICD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반도체가 시작입니다. 네. 반도체가 잘 되는 요인을 보니 뭐 데이터 센터 얘기 나왔고 그리고 또 스마트폰이 잘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 때문에 반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스마트폰 당연히 챙겨봐야죠. 스마트폰 연결고리가 그렇게 생기니까요. 그렇죠. 근데 스마트폰에 대한 이제 핵심을 보게 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하 정책이 좀 변수가다라고 말했고 그 변수를 제외한 그러니까 변수에서 스마트폰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조율해야 돼요. 네. 기술도 최대한 좀 뭔가 그 가격에 맞춰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뺄 수 없는 기술들은 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이미 프리미엄 폰에 대한 눈높이가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그 기능들을 빼버리면은 소비자는 그 스마트폰을 외면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들은 그 스마트폰의 핵심적인 기술, 핵심적인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지켜야 되는데 있을 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뭐 스마트폰에서 가장 비싼 부품이 카메라 모듈 그렇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패널이에요. 여러 차례 설명을 네.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전에 제가 카메라 모듈에 대한 트렌드에서 이야기 드렸죠. 네. 근데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제 ICD를 선택을 했는데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으니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소형 OLED 그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기업이 삼성 디스플레이예요. 네. 작년에 애플에서조차 OLED를 모두 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을 했습니다. 전 세계의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공급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 삼성 디스플레이는 소형 OLED만 되는 것이 아니라 LG하고 계속 경합을 벌이면서 대형 패널 공급에 대한 전환을 좀 빨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OLED 관련된 종목들을 지켜봐야 되는데 OLED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라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OLED의 핵심 기술들이 있겠죠. 근데 공급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기업들이 바로 ICD, AP 시스템, 네. 그리고 원익 IPS 이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항상 언제든지 주가가 쉬어갈 때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 ICD는 지금도 좋습니다. 네. 수익이 22%까지 올라왔지만은 지금도 좋아요. 제가 좀 이 7월달에 소개한 종목들은요, 이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수익 이만큼 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7월 초에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 다음에 또 추천해 준 종목도 이어지죠?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얘기만 해도 네. 정말 시간 잘 갈 것 같아요. 산업에 대한 얘기 다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또 해야 될 네. 분량이 있으니까 다음 차례 한번 가보도록 다음 달에도 하죠. 보게 되면은 이번 화면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테스나. 아, 네, 테스나. 수익률 대단하네요. 네, 지금. 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또 반도체입니다.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7월 15일 날 DDR5가 이제 표준화가 확정됐다. 네. DDR5. 이 DDR5에 대한 강조를 제가 정말 강조 또 해드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채널을 통해서 또 혹은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DDR5에 대한 소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저는 일찍부터 알아봤죠. 왜냐하면은 그렇죠.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반도체가 사실 이전까지 DDR4였거든요. 근데 DDR4의 이 시장이 잘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그런데 DDR5가 나오면은 삼성전자가 더 벌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좋거든요. 그런데 DDR5에 대한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기술 차이는요.
DDR4의 2배 이상 높습니다. 네. 근데 그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호환성. DDR5에 대한 기능이 높은 만큼 그 기술을 유연하게 탑재할 수 있는 호환성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 역할은 대부분 인텔, AMD로 시작되는 CPU, 그리고 수동 부품, 이런 슬롯에 대한 부분들이 호환성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들도 많습니다. 또 한 가지가 지금 이제 시급하게 해야 되는 거는 테스트 기업들이에요. 네.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모든 공정 안에서의 테스트 기업들을 가장 시급하게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테스트에 한계치가 있었는데 그 한계치를 뛰어넘는 반도체가 나오기 때문에 네. 테스트 기업들이 가장 먼저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 심텍, 아비코전자 이런 기업들을 소개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의 라인업에서 테스트 가장 공정에 다양하게 테스트 이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이 테스나예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회사인 거죠. 기본에 충실한 거고 다만 시장에 대한 기술 트렌드가 있으니 기기의 장비들은 어떻게 바뀐다. 테스나가 이와 같이 주가가 좋다. 최근에도 사실 신고가가 같습니다. 또 네. 뭐 제가 더 높게 잡았으면 수익도 더 컸을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반도체 얘기 정말 할 게 많아요. 네. 네.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인테크도 수익률은 네. 굉장히 잘 나왔네요. 나인테크는 오늘도 다시 또 변동이 좀 컸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종목은 무엇이었냐면은 LG화학이었어요. LG화학의 실적이 좋았다. 네.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거든요. 게다가 그동안에 제가 전기차 이야기로 해서 삼성 SDI, LG화학, 특히 에코프로 BM 얘기 많이 드리지만은 네. 이들 기업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전기차 2차 전지록에서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제대로 열리지가 않았거든요. 그렇죠. 열리기 전에 대한 미래 지향 이제 트렌드로 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인데 LG화학이 이번에 이 2차 전지 사업부에서 흑자 실적이 나왔어요.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와 같이 LG화학에 대한 역할이 커지게 되면 LG화학 관련된 기업들을 연결고리를 따라가셔야 돼요. 네. 우리가 그동안에는 전기차 완성차 기업인 LG화학, 삼성 SDI 큰 기업들 위주로 봤죠. 그리고 나서 소재 기업들, 우리가 알고 있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그리고 분리망 이런 기업들을 나열해서 봤을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도 큰 흐름이 만들어지니까 반도체 안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을 찾게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소부장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의 가장 연결고리가 좋은 회사입니다. 그러면 LG화학이 배터리를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고 있는 회사인데 네. 나인테크는 그것에 동일한 발걸음으로 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LG화학이 간다면 나인테크가 안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실 이 종목은 많이 알려진 기업은 아니죠. 사람들이 아직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을 발굴해야죠. 그래야지만 기술에 대한 트렌드, 2차 전지에 이렇게 변하는데 이것만 안다면 종목 찾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네. 제가 이제 방송을 끝나고 공개 방송이라든지 온라인 방송을 준비를 해서 이 시청자분들에게 강의도 하고 하는데 네. 그 자리에서 계속 강조되었던 종목이 바로 이 나인테크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2차 전지에 대한 소부장 기업들. 그 기업들에서 이제 이야기 들었는데 50% 수익이 났습니다. 네. 이제는 좀 이제 많이 거래량도 많이 유입됐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유명해지지 않을까. 여기서 좀 더 유명해져야 됩니다. 네. 예, 관심 있게 여전히 지금도 봐야 된다는 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익률 대단히 높은 종목들 나오고 있는데요. 15일 이후로 넘어가 볼까요? 네. 여기서도 진짜 할 말이 많네요. 네. 네. 여기서는 리노공업이 또 이렇게 또 수익이 큰데 이 종목들은 뭐 한 자릿수는 없네요, 아예. 사실 리노공업에서 40% 수익 난 거는 네. 잘 못한 거예요. 그래요? 못한 거죠. 왜냐면 40%가요? 네,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지금 네. 2년 동안 올라가고 있어요. 1년 동안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리노 같은 경우에는 10배 터진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저는 지금이라도 또 좋은 자리에서 소개를 드린 거고 네. 사실 리노공업은 이번에 처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작년부터 해서 앞으로 반도체들이 주목받게 된다면 기본적인 회사들 좋은 회사거든요. 네.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못 남아도 35%예요. 오. IT 기업이 30% 넘는 영업이익률을 발표한다는 거는 네. 굉장히 장사를 잘한다는 뜻이에요. 보통의 IT 기업들은 정말 뭐 일반 부품들, SI 기업들은 사실 큰 수익 못 나오거든요. 네. 매출액이 높아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리노공업은 30% 영업이익률을 잘한다는 거는 장사를 잘한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언제든 항상 이
린노공업이 주목받을 수 있는 때를 기다린 거죠. 이때예요. 반도체가 주목받는 이때에 와서 이와 같은 좋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린노공업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주가 차트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린노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사실 작년에도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종목이에요. 가격대가 5만 원대에서 15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이제서야 이 장기적인 추세를 탑니다. 이평선에 대한 수렴을 하고 나서 이평선에 대한 이격도를 넓혀가는 과정에 있어요. 네. 앞으로도 이 이격도를 좀 더 넓혀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요한 라인 때는 지금은 단기적으로 했을 때는 21선 따라서 매매하신다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린노공업이 좋은 이유는요. 앞에서 제가 테스나 설명 많이 했었죠. 테스나와 같은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DDR5 차세대 D램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 흐름들을 따라가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좋은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또 봐야 되는 게 엑시콘입니다. 엑시콘. 네,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 반도체 공정에서 후공정 기업들은 사실 많이 챙겨보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은 반도체의 중요한 핵심 기술들은 대부분 전공정에 있고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그리고 마지막 패키징에 대한 일들이 주된 일이다 보니까 네. 후공정 기업들은 사실 많이 선택하진 않았습니다. 이전에 반도체 업황을 보게 돼서 업황에 따라 가는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전공정이었어요. 네. 저도 역시나 처음에 반도체 전성시대 준비할 때 전공정에 있는 EUV에 대해서 정말 강조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테스트를 기점으로 한 후공정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DDR5 차세대 D램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가장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숙제는 이 DDR5를 만들기 위한 테스트 장비 교체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술 테스트에 대한 한계치를 뛰어넘는 반도체가 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테스트 기업들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DDR4가 이제 사라지고 DDR5가 나오게 됩니다. 완전히 교체가 되죠. 기술에 대한 차이도 틀리지만은 두 반도체 가격이 다를 거예요. 비싸요. 네. 비싸면은 소중히 달아줘야 돼요. 그럼 소중히 달아줘야 되고 또 최대한의 불량률을 낮춰야 돼요. 네. 그리고 불량으로 1차적으로 걸러냈던 반도체도 다시 봐야 돼요.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품들을 그러니까 반도체들을 다시 한번 불량에 대한 테스트를 단계로 나눠서 등급을 나누어서 등급별로 재판매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후공정 기업들이 이런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엑시콘을 제가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이유는 네. 어제하고 오늘 삼성전자가 소부장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했다고 했죠. 엑시콘은 절대적으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뛰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삼성전자에 연결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소부장에 대한 투자 라인업 강화를 위해서 기술 공유를 한다? 이런 회사하고 가는 겁니다. 맡기겠군요. 그렇죠. 제가 사실 이제 뒷부분에도 이제 나오겠지만은 엑시콘과 같은 삼성전자와 연결고리가 굉장히 강한 회사들, 네. YIK라든지 그리고 뭐 이와 같은 회사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YIK 같은 경우에는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3, 4배 정도 투자한다. 네. 이 말은 사실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좀 내려왔지만 왜? 그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 뉴스에 의해서 오늘은 내려왔지만은 이 뉴스는 굉장히 소중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결고리가 떨어질까요? 더 견고해지겠죠. 뭐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확실한 그렇죠. 근거로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뉴스가 호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엑시콘 같은 기업들은 사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네. 시장에 많이 알려진 기업이 아니에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생소한 기업일 겁니다. 사실 좀 낯설기도 해요. 예, 낯설어요.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런 기업들을 발굴을 해야죠. 왜? 지금 시장에서는 네. 될 종목들은 되는 시장이거든요. 일종델인가요? 될 제가 이런 단어들을 온라인 이제 공개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될 종목들은 되는 시장.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한 가치 본질을 꿰뚫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실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시장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하는 선구안이 좀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이후에 22일 이후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YIK입니다. 들어왔어요. 네, YIK이고요. 코아시아도 반도체고요. 에로티비에큐도 반도체예요. 네. 코미코도 반도체고. 옵트론텍 하나만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인데 그렇죠. 정말 반도체 많이 소개했고 홍수네요, 지금. 네. 반도체 다수익이네요. 네. 반도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해 왔는데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는데
반도체 어떻게 해야 할까? 음. 놓쳤다. 네. 아니에요. 아직도 많아요. 반도체가 우리가 크게 이제 큼지막하게 분류를 하면은 5개 공정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학생들이 반도체 수업을 받게 되면은 8개 공정으로 이제 교육을 받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반도체 공정을 좀 라인업을 보게 되면은 네. 200여 개의 공정이에요. 5개, 8개는 그냥 큰 카테고리 정도. 큰 게 나눴을 때 8개인 거지. 그러니까 200여 개 공정에 기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역할 크죠. 시가총액 크고 우리나라 1등 기업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삼성전자를 따르는 기업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IT에 대한 패러다임만 공부하더라도 IT의 트렌드만 공부해도 시장의 반은 알고 가요. 네. 그냥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IT 종목들이 그만큼 시장의 반을 차지할 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T에 대한 중요성이 크다는 거고 그 안에서 트렌드를 읽어가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죠. 네. 거기서 또 반도체도 시작하는 거고요. 우선은 저는 이제 YIK하고 코아시아 목표가도 달성했지만 YIK가 수익이 좀 크죠. 그렇습니다. 오늘 뭐 고점까지 한다면 50% 넘어간 자리인데 에로티 베큐움을 소개하고 싶어요. 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기술에 대한 트렌드를 알아가는 거. 우리가 이제 이 반도체 공정이요. EUV라는 단어 이제 많이 언급이 돼서 대략적으로 단어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이제 좀 익숙하게 들리실 네.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EUV라는 단어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였거든요. 근데 작년에 제가 이 이토마토의 배워야 산다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강의 방송인데 1시간 동안 하는 강의 방송인데 제가 22강을 했어요. 네. 어이구 22강이면 예. 굉장한 분량하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네. 방송인데 1시간 분량 그렇죠. 22시간. 22주 동안 한 건데 네. 22주 동안에 반도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 시간 동안에 EUV에 대해서 설명을 정말 많이 했죠. 하긴 아까 그 네. 공정만은 200회 정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쪼개도 네. 설명할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많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아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정말 이야기를 많이 했다. 네. 제가 교육시켰다. 네, 자신합니다. 그래서 EUV에 대한 이야기들은 작년에 이야기 들었을 때 네. ARF라고 해서 불화 아르곤 공정이 이제는 EUV 공정으로 장비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근데 바뀌면서 가장 특징적인 거는요. EUV 장비를 만드는 회사는 사실 한 군데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가 만드는데 네. 대신에 그 장비를 쓰게 되면은 좀 다양한 화학 소재들을 쓰게 됩니다. 기존에도 썼지만은 새로운 화학 소재들을 쓰게 돼요. 아, 그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 네, 예, 그 장비를 거치기 위해서. 거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화학 소재가 많이 쓰이고 네. 그리고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를 해야죠. 네. 반도체라는 미세한 이 기술 공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모든 공정에 유해 물질, 불순물 제거를 위한 진공 펌프가 들어가요. 네. 그 회사가 에로티 베큐움인데 우리나라의 진공 펌프에 이제 ARF에서 EUV로 넘어가게 되면은 네. 그 유민칠 차단을 최대한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은 습식에서 건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네. 조금 더 이제 그 드라이하게 하는 것이죠. 접촉을 좀 더 없애기 위해서. 진공도 그냥 단순히 진공이라고 뭐 그 예, 기술이 바뀌는 거예요. 차이가 좀 있군요, 그게. 예, 습식에서 이제 건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건식 진공 펌프를 만드는 회사 이 회사예요. 네. 그러면 알아야죠. 유일하다. 예, 알아야죠.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이거는 사실은 반도체 종목들 이런 게 있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기술에서 이렇게 바뀌어가니까 장비도 바뀌고 그 기술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네. 알게 되면은 기업 찾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이런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이 꼭 필요하다라면 그렇죠. 무조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에로티 베큐움을 제가 또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디램에 대한 가격에 많이 등락을 했었는데 네. 디램 강국이죠. 디램의 의지를 많이 했던 반도체 산업인데 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낸드 쪽이라든지 네. 파운드리라든지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도 합니다. 그런데 낸드 쪽에 대한 투자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 에로티 베큐움이 좀 더 빛이 납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네. 작년에서 그리고 또 올해 넘어왔을 때 낸드 플래시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새롭게 나왔어요.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그래서 에로티 베큐움이 올해 또 많이 주목받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YIK와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앞으로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선포를 했죠.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침 DDR5 새로운 D램이 출시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런 이제 후공정 혹은 이제 테스트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받게 되는데 그 기업 중에 하나가 YIK고 그리고 기술 개발을 위한 파운드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팹리스 기업, 그러니까 생산 설비에 대한 갖춘 것이 아니라 기술 설계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협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D램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시스템에서 다량으로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설계를 통해서 소량으로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D램에 비한다면. 그래서 이제 설계 회사들에 대한 역할이 필요한데 그래서 올해 7월달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요 임원들과 이 과기부가 모여서 반도체 설계 센터를 설립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설계 회사에 대한 지원과 여러 가지 역량을 육성 정책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나라에서 밀어주겠다 그렇죠. 이거 아니에요? 그 회사 중에 하나가 코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의 기술 설계에 대한 능력을 받은 회사가 코아시아.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제가 짧은 마디를 소개했지만은 이 종목도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반도체 설계 센터를 만들었는데 이 회사들이 잘 되기 위해서 판을 깔아줬는데 잘 돼야죠. 목표가에 도달했지만 이게 최종 목표가는 아니다. 저는 이 종목을 또 소개를 할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조금 전까지 계속 삼성전자 얘기했는데요. 코미코도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인텔에서 7나노급 반도체에 대한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출시 지연에 대한 얘기 때문에 인텔이 급락이 나왔어요. 반사적으로 AMD는 급등을 했습니다. 인텔의 7나노급 지연은요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킬 거예요. 왜냐하면 인텔이 만들어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같이 공급을 하거든요. 근데 인텔이 지연되면 이들도 지연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꼭 악재는 아니다. 왜냐하면 인텔의 지연의 내용들은 조금 더 정밀하게 테스트를 하겠다. 그리고 공급에 대한 부족에 대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텔의 공급을 위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7나노급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몇 개 안 됩니다. 손가락 안에 다 들어가요.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마이크론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텔에서 지원 소식은 인텔이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새로운 위탁 생산을 원래는 TSMC가 주로 했는데 삼성전자까지 나눠줬어요. 부족하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에게는 호재다라고 할 수 있겠고 AMD가 반사적인 이익이 됐죠. AMD의 가장 짝꿍은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텔에 대한 설계 능력과 정밀 검사 진단에 대한 능력이 필요한 건데 그 능력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코미코예요. 대단한 거죠. 인텔과 TSMC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코미코.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시장의 지금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반도체는 작고 얇게 만드는 게 기술. 모두 다 작게 만드는 데 기술력의 육성 정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코미코는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월에 마지막 장이 한 장 더 남아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도 다 수익인데 여기서 소개하고 싶은 기업은 대덕전자. 수익률이 좋네요. DDR5거든요. DDR5. 우리가 이제 반도체 테스트 기업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테스트 장비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반도체 호환성. 반도체 그 칩을 꽂을 수 있고 그 칩을 구동시킬 수 있는 호환성이 돼야 돼요. 지금은 그런 호환성이 어렵기 때문에 인텔과 AMD가 빠르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런 부품들을 우리가 컴퓨터 용어로 수동 부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류 신호를 받지 않는 일반적인 슬롯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걸 수동 부품이라고 하는데 수동 부품 대표적인 것이 이제 PCB입니다. 기판. 그 기판을 만드는 회사가 대덕전자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기업들은 같이 상생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는 기업이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겠고요.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디스플레이, 야스. 이거는 사실 LG 디스플레이 쪽 역할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드디어 애플의 OLED 공급에 라인 선택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삼성 디스플레이만 채택이 됐잖아요. LG 디스플레이도 채택이 됐어요. 이제 LG 디스플레이 향 관련된 종목들도 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7월의 추천주를 전부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잘 나온 것만 따로 뽑은 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가져와 봤는데 수익률이 이렇게나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도 탑픽이 될 만한 그런 종목들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중에서도 한 번 더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종목들 좀 추려볼까요? 결국에는 종목을 보지만 결국에는 산업에 대한 트렌드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한 종목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은 역시 테스나. 왜냐하면은 테스트라는 단어를 꼭 잊지 마세요. 지금은 향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DDR5가 양산하게 되면은 생산 공정에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거지만 지금은 먼저 시급한 건 테스트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전 공정에 테스트할 수 있는 회사 테스나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고요. 또 추가적인 모멘텀을 설정한다면은 DDR5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이미지 센서, 통신 칩에 대한 테스트도 테스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센서는 지금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쪽 그리고 전장 부품 쪽에 들어갈 것이고요. 통신 칩은 이제 5칩이 새로 나옵니다. 어제 이 미 증시에서 퀄컴이 급등을 했어요. 왜? 실적에 대한 기반도 좋았고 앞으로 5G 통신 칩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또 역시 이제 반도체 리노공업인데요. 특히나 강조해 주셨던 종목들은 역시 나오는군요. 테스트 기업들이 테스트를 잘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부품이 필요합니다. 그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회사가 리노공업이에요. 장사를 잘한다고 했었죠. 이 테스트 소켓 관련된 기업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중에서 마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 이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통신칩에 대한 수요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시장에서 원하는 거죠. 5G, 통신칩, 그리고 반도체, 수요, 현재 테스트까지에 대한 일맥상통한 종목이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리면은 리노공업도 EUV예요.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리노공업도 이제 반도체 속해 이쪽으로 되는데요. 여러 가지 앞으로 강조할 만한 이야기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제 큰 뉴스가 나와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언급해 주셨던 그 내용입니다. 삼성전자의 이 삼자 배정 유상증자가 떴는데 삼성전자가 지분을 산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 오늘 주가에서는 좀 하락을 좀 했습니다.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YIK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에서 잘 모르는 기업이었어요. 아마도 제가 이제 이름을 붙여줘서 이제 뜨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현재 장대 음봉이 좀 연출됐죠. 그런데 음봉이 연출되기 전에 상승국까지 본다면은 최근에 제가 소개하고 난 다음에 50% 이상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제가 소개하기 이전에는요. 시장에 주목을 잘 받았던 기업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반향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YIK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주가의 잠재적인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었던 삼성전자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오늘 확정을 지은 것이거든요.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오늘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 소식이 있습니다. 규모는 473억 원 정도의 규모로 해서 삼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이거 삼성전자가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뭐야? 삼성전자와 확실하게 맺었구나, 인연을 맺었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테스트 기업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후공정 쪽이에요. 후공정 쪽에서 테스트, 패키징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인데 사실 이제 YIK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에 있어요. 보다 더 공정을 나누게 되면은 웨이퍼 공정이 있습니다. 웨이퍼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글로벌 1위예요. 세계 1위예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연결고리가 끈끈한 걸 다시 한번 확인했죠. 삼성전자 안에서 웨이퍼 검사 장비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삼성전자 안에서 점유율 1위라는 뜻이에요. 그럼 삼성전자 이런 회사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유지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YIK의 유상증자 참여가 나쁜 뉴스는 아니다. 오늘 주가는 내려왔지만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장기적으로도 보셔도 괜찮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 테스나 그리고 리노공업 여기에 또 YIK까지 해서 강조할 만한 정보들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혹시 또 한 가지 뭐 강조해 주실 만한 정보 있을까요? 효성첨단 소재 제가 살짝 슬쩍 지나갔는데 제가 또 이 시장의 트렌드 수소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를 드렸거든요. 사실 그 전에 상당히 강조를 해주셨던 종목이에요. 예, 제가 원래 이제 7월달에 수익률도 좋았지만 더 자신 있었던 거는 6월달에 수익률이 정말 좋았거든요. 6월달이군요. 아니요, 7월달에도 소개했어요. 그래요?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좋을 때마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자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6월달에 제가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효성첨단 소재라든지 그리고 SP월세 이런 기업들을 소개를 많이 했거든요. 강력한 종목들. 수소 에너지 사업에서 보는 종목인데 효성첨단 소재는 굉장히 괜찮은 회사입니다. 타이어코트라는 안정적인 수익 원도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가지고 있는 탄소 섬유 신개발
아라미드라는 소재까지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뒷부분에 한 번 더 시간이 좀 없지만은 이 부분들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이 수소차 혹은 수소 에너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수소를 웅집할 수 있는 수소를 보관할 수 있는 소재가 필요해요. 좀 더 안전하고 강한 그게 탄소 섬유인데 우리나라에서 탄소 섬유를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회사가 효성첨단 소재예요. 네. 10년간 1조 원 투자가 한다니까 효성이라는 그룹이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사실 효성첨단 소재 하나만으로 해도 제가 1시간 동안 강의할 수 있는데 조금 아쉬워요. 일단 다음에 좀 기회가 있을 때 네. 효성첨단 소재에 대한 내용들을 좀 깊이 이야기 드리겠고요. 네. 오늘 이제 효성첨단 소재 이름에서 보여준 것처럼 첨단 소재, 신소재에 대한 강점이 있는 회사라는 것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7월을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궁금하신 부분은 이런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시점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섹터, 종목들 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앞에서 이야기 드렸지만은 제가 소개했던 종목들의 수익률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들 기업들은 하반기를 보는 종목이다. 하반기 내내 8월, 9월, 10월 계속 봐야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산업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네. 하나씩 키워드 포인트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섹터에 대한 균형인데요. 자료 화면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소개는 앞으로도 많이 할 거예요. 네. 자료 화면 우선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건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사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것만으로 지나가는 것 같긴 한데요. 자, 이거 그래도 나왔네요. DDR5입니다. 네. DDR5, DDR4, D램이거든요. D램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D램은요. 새로운 것이 나오면은 세대 교체가 완벽하게 바뀌는 겁니다. 맞아요. DDR3가 DDR4에 사라졌어요. 제가 그래서 저번에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일부 남는 거 아니냐고. DDR3가 DDR4에 사라졌습니다. DDR3는 DDR2를 사라지게 만들었죠.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DDR5는 DDR4를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세대 교체가 완벽하게 100% 바뀝니다. 네. 장담하는데 100% 바뀌어요. 일반인들에 대한 구매가 아니라 기업의 구매거든요. 네. 그리고 이 DDR4가 잘 됐을 때 삼성전자가 2년 동안 올라왔어요. 날아갔죠. 삼성전자의 가장 큰 시장은 D램. D램에 DDR4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DDR5는 완전히 달라요. 네. 왜냐면은 DDR1, DDR2, DDR3, DDR4까지 14나노급이었어요. 근데 DDR5는 10나노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10나노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다 해먹을 겁니다. 예, 이 부분들 좀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7월 한 달 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그럼 아쉽죠? 오늘은 이쯤에서 줄여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광무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7월 한 달 이렇게 상세하게 돌아봤는데요. 이 한 달이 만약에 아쉬우셨다면 많은 기회를 또 만족스러우셨다면 또 더 잘할 만한 기회를 잡아보는 이 8월 만드시길 바라면서 주식학교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을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